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한 청취자분의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위메이드가 29일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메인넷을 발표하고 30일에 테스트넷을 론칭하는데 이것도 알아봐 주세요. 딱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 이 소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죠. 네, 맞아요. 이게 단순한 코인 출시 뉴스가 아니다 보니까 업계 안팎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식을 아주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미리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 이건 단순히 게임 회사가 새로운 코인을 만든다. 이런 가벼운 소식이 절대 아닙니다. 네. 어쩌면 한국 금융시장에 원화 기반의 새로운 결제 고속도로를 깔아보겠다는 아주 담대한 출사표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이 야심찬 계획의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팩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메이드가 1월 29일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테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네. 둘째, 바로 이 자리에서 스테이블렛, 그러니까 스테이블렛이라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 전용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설계도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아, 설계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다음 날인 1월 30일에 이 스테이블렛의 테스트넷을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세미나, 설계도 공개, 그리고 테스트넷 오픈. 하나같이 되게 중요한 이정표들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세미나의 성격이 좀 궁금한데요. 보통 이런 행사는 약간 우리 기술 이만큼 좋다, 좀 과시하는 자리인 경우가 많잖아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메이드 측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우리 기술이 이만큼 뛰어나다 이걸 자랑하는 쇼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기존 금융, 그러니까 레거시 금융이랑 핀테크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실무자들을 앉혀놓고요. 네. 이 새로운 인프라를 당신들 시스템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느냐, 이걸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실사용을 전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분 질문에 메인넷 발표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 같아요. 방금 테스트넷을 오픈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 둘의 차이를 좀 혼동하시는데 이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건 이 프로젝트의 현재 단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 네.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요. 테스트넷은 실제 돈이 오가지 않는 모의 시험장입니다. 아, 모의 시험장. 네, 개발자들이 여기서 마음껏 기능을 테스트하고 버그도 자산이 오가는 실전 시험장. 실전. 네,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가 운영되는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코인을 사고 파는 모든 행위는 전부 메인넷 위에서 일어납니다. 아, 모의 시험과 실전 시험. 비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그럼 이번 발표는 실전이 아니라 이제 모의 시험을 시작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위메이드의 전체 로드맵을 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아, 또 있나요? 네, 사실 위메이드는 과거에 2025년 9월을 목표로 STABLE1이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메인넷 구상을 이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네. 당시 제시했던 정식 런칭 목표 시점은 2026년 1분기였고요. 아, 이번 발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장기 로드맵의 일부였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1월 말의 이벤트는 정식 메인넷 런칭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려는 메인넷의 청사진은 이러하며 이제 그 모의 시험장을 열었으니 들어와서 직접 만져보고 검증해보라고 세상에 공개하는 단계인 겁니다. 네,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한 첫 삽을 뜬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개념이 확실히 잡혔습니다. 자, 그럼 그 청사진의 핵심인 스테이블넷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도대체 이게 무엇이고 왜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건가요? 스테이블렛은 위메이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전용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네,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아내야 합니다. 전용, 그리고 레이어 1입니다. 전용이요? 네. 스테이블 코인 전용이라는 말은 이 블록체인이 게임이나 NFT 같은 다른 서비스는 다 배제하고 오직 금융 서비스에만 모든 성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선택과 집중이군요. 네. 범용성을 포기하는 대신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금융 서비스만을 위한 독립적인 고속도로를 새로 깔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가 레이어 1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더리움 같은 기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가 아니라요. 네, 레이어 2가 아니라. 네. 아예 처음부터 독자적인 규칙과 생태계를 가진 기반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오, 뭔가요? 바로 규제, 보안, 준법 감시 같은 금융 인프라를 네트워크 자체에 처음부터 내장, 빌트인 하겠다고 한 점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KYC나 AML 같은 규제 준수 장치는 블록체인 위에서 개별 서비스, 그러니까 D앱단에서 처리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걸 아예 블록체인 인프라 자체에 심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그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기존 방식은 고속도로는 그냥 깔아두고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각자 알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신호등을 지키는 방식이었잖아요. 네네. 하지만 스테이블렛의 접근법은 아예 고속도로 자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차선 이탈 방지 센서 이런 걸 전부 내장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차는 애초에 고속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중앙 통제 방식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철학과는 좀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정확히 그 지점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승부수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블록체인의 순수주의적 관점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는 접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위메이드의 배팅은 이거죠. 완벽한 탈중앙화를 고수하다가 결국 금융기관한테 외면받는 대신에 어느 정도의 통제 기능을 내장해서라도 실제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는 길을 택하겠다. 아, 여기서 기술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세미나 안내 문구를 보면 스테이블렛은 금융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독자 기술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규제 준수와 프라이버시 보호. 이건 사실상 물거기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규제를 지키려면 들여다봐야 하고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면 가려야 하니까요. 솔직히 이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인데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엄청난 혁신이 됐네요. 그렇죠. 저도 그 문구를 보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백서에만 존재하는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된다면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용자 데이터를 다 봐야 하는 딜레마랑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하는 이 팽팽한 긴장 관계를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30일에 테스트넷이 열리면 코드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약속이겠죠.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포부는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인 논의가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왜 중요한 거죠? 사실 저는 좀 회의적인데요. 이미 우리는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24시간 수수료 없이 송금하고 있고 신용카드로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이 새로운 내일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면 관점을 개인에서 기업과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장해야 합니다. 아,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요?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라는 상품이 아니라 레일, 즉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봐야 합니다. 레일이요? 지금 우리가 쓰는 간편송금 서비스는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은행의 결제망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은행망은 영업시간이 끝나거나 주말, 휴일에는 실제 정산이 멈춥니다. 그렇죠. 이체 기록은 남지만 실제 돈의 이동과 정산은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지니까요. 맞습니다. 개인 간의 소액 송금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기업 간의 거액 결제, 무역 대금 정산 이런 영역은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네. 주말 동안 수십, 수백억 원의 돈이 묶여 있다는 건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거든요. 하지만 이 디지털 레일이 깔린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24시간 365일, 요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화 가치가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정산되는 디지털 현금 레이어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제약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여는 잠재력을 가지는 거죠. 기업 금융과 결제 시장 전체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이걸 단순히 기술적 구상으로만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는 이미 구성한 파트너십, 글로벌 파트너 연합, GAKS를 보면 엿볼 수 있어요. 아, 파트너들이요? 네, 참여사들의 면면이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체인알리시스는 자금 세탁 방지 같은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고요. 네. 보안 감사 전문 기업 서틱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정성을 검증합니다. 심지어 해외 송금 인프라 기업인 센트비까지 참여했어요. 아, 그렇군요. 처음부터 규제를 지키면서 실제 돈을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증거죠. 좋습니다. 그 비전과 잠재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원대한 계획일수록 현실의 벽은 더 높은 법이죠. 이 아심찬 프로젝트가 마주할 가장 큰 현실적인 난관 혹은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술적 구현을 넘어서는 세 가지 큰 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연 규제 리스크입니다. 규제. 네, 현재 한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금융당국이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어떤 라이센스를 요구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안개 속입니다. 네. 정부의 정책 방향 하나의 프로젝트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죠. 두 번째 허들은 뭔가요? 두 번째는 은행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결국 이 디지털 고속도로가 의미를 가지려면 사용자의 실제 은행 계좌와 연결되는 진입로와 진출로, 온 오프램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은행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자신들의 핵심 사업인 결제와 송금 시장을 위협하는 잠재적 경쟁자입니다. 과연 기존 은행들이 순순히 협조해 줄까요? 이건 기술이 아닌 정치와 비즈니스의 영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허들은요?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믿는 이유는 수십 수백 년간 쌓아온 역사와 국가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 게임 회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새로운 금융의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 과연 기업들과 대중이 기존 은행 시스템을 버리고 그들의 시스템에 자산을 맡길 수 있을까요? 기술적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회적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쌓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과제입니다. 규제, 은행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신뢰. 정말 하나하나가 거대한 산이네요. 네, 자, 그럼 이 모든 잠재력과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1월 30일에 테스트넷이 열리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나 관심 있는 사용자들이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뭘 봐야 할까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체크리스트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백서의 약속이 아닌 데이터로 말해야 하는 시간이죠. 청취자분들이 앞으로 뉴스를 보거나 데이터를 확인할 때 꼭 짚어봐야 할 현실 체크리스트 5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겠습니다. 첫째, 발행 주체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책임지는 법적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규제 틀 안에서 운영되는지가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네. 둘째, 준비금 및 상환 구조의 투명성입니다. 1코인은 1원이라는 약속은 그냥 문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1코인을 1원으로 바꿔주는 상환 메커니즘이 투명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준비금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누가 독립적으로 감사하는지가 명확해야죠. 발행 주체의 명확성과 준비금의 투명성.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군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앞서 말한 원화 입출금 창구, 즉 온 오프램프가 실체화되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디지털 고속도로를 깔아도 진입로와 진출로가 없으면 유령 도시가 될 뿐이거든요. 맞아요. 어느 은행과 협의 중이다, 이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특정 은행과 제휴해서 원화의 입출금이 가능한 창구가 열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게 실사용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네 번째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프라이버시 보호와 규제 준수 기술의 실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발표 자료를 믿을 게 아니에요. 아, 직접 봐야 하는 거군요. 네, 테스트넷이 열리면 블록 탐색기를 통해 실제 트랜잭션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데이터가 공개되고 가려지는지 이걸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말과 실제 구현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의 실효성입니다. 체인얼리시스, 서틱 같은 파트너사들이 그냥 로고만 빌려준 건지 아니면 그들의 기술 모듈이 실제로 스테이블넷에 통합돼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넷상에서 체인얼리시스의 위험 분석 툴이 실제로 특정 지갑 주소에 위험 점수를 매기는 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살아있는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와, 정말 현실적인 체크리스트네요. 발행 주체, 상환 구조, 입출금 창구, 기술의 실체, 그리고 파트너십의 실효성.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앞으로 나오는 소식들을 판단하면 되겠군요. 네. 자, 그럼 오늘 긴 논의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1월 29일은 위메이드가 꿈꾸는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 스테이블넷의 설계도를 세상에 공개하는 기술 발표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0일은
그들의 주장이 진짜인지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검증할 수 있는 모의 시험장이 열리는 날인 거죠. 드디어 말의 시대가 끝나고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는 검증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테스트넷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말이 아닌 데이터로 모든 것이 평가받습니다.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는 블록 탐색기, 그 안에서 보이는 트랜잭션의 흐름, 가스비 설계 방식, 그리고 지갑별 권한 구조. 이 네 가지만 꼼꼼히 살펴봐도 이 프로젝트의 진정성과 기술적 깊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분들께서 원하신다면 테스트넷이 열린 후에 저희가 직접 블록 탐색기 화면을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후속편을 준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 좋은 생각입니다. 스테이블 넷의 구조가 정말 미래의 결제 레일이 될 수 있을지 심층 분석해 보는 거죠. 네,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겠죠. 네, 후속편을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실험이 과연 한국 금융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길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야심찬 실패로 기록될지,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관점들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겁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